38페이지 항등식. 항등식은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아시곤 있을 거예요. 항상 성립하는 식.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거 배웠죠. x 더하기 x는 2x랑 봤을 때 x에다 뭘 넣어도 둘은 같죠. 3을 넣든 10만을 넣든 억을 넣든 마이너스 500을 넣든 뭘 넣어도 두 식은 항상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걸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표현해요. 자,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러면은 특정 S에서만 성립하는 등식은 뭐라 그래? 방정식. 맞죠? 특정 정해진 X에서만 성립하는 걸 우리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방정식 처음 배울 때 이 항등식이라는 말과 같이 다뤘을 거예요. 그래서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0이 되기 위한 조건. 우리가 중학교 때는 뭘 배웠냐면은 AX 플러스 B가 X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돼야 된대. 그 얘기는 뭐야? X에 관계가 없다라는 말 자체가 X에다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넣어도 0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그쵸? 그럼 X에다가 10을 넣어. 10A 플러스 B가 0이어야 해. 5를 넣어. 5A 플러스 B도 0이어야 해. 맞죠? 그럼 연립하면 A는 0, B는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AX 플러스 B가 0이 되기 위한 조건은 A와 B가 0이어야 했어요. 맞지? 자, 마찬가지입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0이 되기 위한 조건은 자, X, Y에 대한 항등식이잖아. 어떤 문자에 관계없이, 뭐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은 그 문자의 개수들과 그 문자가 존재하지 않는 이 상수항 있죠. 상수항이 전부 다 0이 되면 됩니다. 왜? 그렇게 되면은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면 A, X나 Y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0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0 더하기 0 더하기 0이 되니까 그 값은 0밖에 안 되죠. 됐죠? 됐죠? 자, 요거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랑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양 다 해. 이 양 다 하면 A 마이너스 A 프라임 X 플러스 B 마이너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마이너스 C 프라임이니까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각각의 개수들이 다 뭐여야 돼? 0이어야 한다며. 그렇죠? 그러면 얘도 0, 얘도 0, 얘도 0. 그럼 A랑 A 프라임은 같아야지 0 되고요. B랑 B 프라임이 같아야 0 되고 C랑 C 프라임이 같아야 0 되죠.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2차 식에 대한 항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도 0이 되기 위해서는 X에다가 아무거나 대입해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나는 X가 0일 때도 성립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0 대입하면 C는 0이 되죠. 그쵸? 그래서 얘도 개수가 각각 0이 되면 된다라고 써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런 식으로 찾아주는 겁니다. 그럼 요 밑에 거는 또 2항에서 찾는 거죠. 그쵸? 2항에서. 그래서 너희가 알아야 될 거는 특정 문자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은 그 문자의 개수들이 다 0이 되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 기호는 그 나중에 1학 공통수학 2에서 배우는 기호인데 얘네 둘이 서로 참이다라는 뜻이야. 얘가 되면은 얘도 되고 얘가 되면 얘도 된다는 뜻이야. 그렇죠? 그래서 항등식의 성질은 차수에 관계없이 모든 다항식에서 다 성립합니다. 4차도 되고 5차도 되고. 근데 우리가 어차피 2차 이상에서는 다루지, 2차보다 큰 3차부터는 다루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만 딱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이런 게 항등식의 기본 성질이다. 항등식의 성질이다. 자, 그럼 아이고. 자, 미정계수법이라는 건 뭐냐면 자, 미정계수라는 단어를 좀 이해하시면 좋아요. 미정계수.
그냥 쉽게 해석하시면 돼요. 미정. 정해지지 않은 거죠. 뭐가? 개수가.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개수가 있어. 우리는 그 개수를 정하는 방법이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미정계수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정하는 방법을 우린 미정계수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어떻게 정할 거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야? 수치대입법이라는 말이 있고, 두 번째가 뭐야? 개수비교법이라는 말이 있고, 두 번째가 수치대입법이라는 말이 있죠. 말뜻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개수비교법은 말 그대로 개수를 비교해서 찾는 방법이고요. 됐죠? 수치대입법은 특정 수를 대입해서 찾는 방법이야. 어떤 수를 대입해서 찾아보는 방법. 자, 그게 요 앞에 보시면 요거에서 관련된 건데, 자, 이 두 번째 거 있죠? 이거. 이게 개수비교법입니다. 뭐냐면, x의 개수와 x의 개수가 서로 같다. 개수를 비교해서 찾은 거죠. y의 개수와 y의 개수가 서로 같다라는 걸 쓴 거잖아요. 그쵸? 이게 개수비교법이야, 사실. 이해되세요? 수치대입법은 아까 요거야. 아까 선생님 ax 플러스 b에다가 0이 되기 위한 조건이 x에다 10도 넣어보고 5도 넣어봤을 때 0이 돼야 된다. 맞죠? 그렇게 해서 a, b를 찾은 게 수치대입법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수치대입법은 아무 수나 사실 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수나 대입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쉽게 할 수 있는 숫자들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수치대입법 같은 경우는 어떤 문자의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니까 적당한 수, 우리는 좀 쉽게 쓸 수 있는 수, 계산할 수 있는 수, 됐어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수를 대입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아무 정해진 게 없으면 가장 대표적인 건 뭐겠어? 0이겠죠. 0이나 1 또는 마이너스 1. 그쵸? 그런 쪽으로 대입을 해서 찾아주면 조금 더 편할 거다. 됐어요? 자, 그래서 수치대입법을 이용할 때나 뭐 개수비 둘 중에서 뭐가 더 좋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미안한데 정해진 건 없어요. 문제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문제는 수치대입법을 해야 되고요. 어떤 문제는 개수비교법을 해야 되고. 근데 아마 몇 번 하다 보면 명확하게 수치대입법을 쓰면 좋은 문제는 눈에 보일 겁니다. 명확하게 이거는 수치대입법을 쓰는 게 좋아라고 하는 게 보이는데, 보통 수치대입법은 어떨 때 쓰면 제일 좋냐면 1차식이 존재할 때, 1차식이 보이면은 수치대입법이 좋아요. 이 1차식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x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1차식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얘를 0을 만들 수 있는 숫자가 좀 보이죠. 그게 뭐야? 마이너스 a잖아. 맞지? 그래서 x 플러스 1이다.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가 사라지는 형태로 바뀌죠. 요걸 활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요때는 그래서 수치대입법 보통 씁니다. 그래서 1차식이 눈에 보이면 가능하면 수치대입법 쓰세요. 수치대입법. 그래서 수치대입법과 개수비교법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죠? 어떤 다항식은 얘로 나누면 목과 나머지다 라고 했던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쓰기로 약속했어? A는 BQ 플러스 R. 맞죠? A는 BQ 플러스 R. 이게 검산식이었잖아. 그래서 요것과 요거를 곱하고 이걸 더한 값은 요 나누기 전의 식과 같다라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결국은 얘랑 얘는 서로 같은 식이니까 항등식이겠죠. 여기에 x나 여기에 x에 아무거나 넣어도 돼, 안 돼? 되죠. 항등식이니까. 아무 숫자나 넣어도 서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얘는. 이해됐어? 그거를 앞으로 이용해서 다룰 거야. 오늘 하는 핵심은 사실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걸 이용해서 이제 숫자를 대입하고
뭔가 찾고 이런 식으로 할 거라는 거. 그걸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보면 자, 미정계수법을 한번 해볼까요? 그죠? 자, 요거 먼저 해보면 좋을 게 1차식이 보이니까 대입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쵸? 그래서 x에다가 숫자를 대입해 볼 겁니다. 1을. 얘를 없애는 형태로 대입을 해볼 거야. 1을 대입해보면 1 플러스 b 마이너스 2 플러스 c는 좌변은 0이죠? 0?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하나, b 플러스 c는 이거 마이너스 1이니까 이항하면 1이다. 요거 하나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더 알 수 있는 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좋은 거 하나 아무거나 숫자를 대입해보면 좋겠죠. 뭘 대입해볼까? 우리 숫자에 제일 좋은 숫자 하나 있잖아. 대입하면 제일 뭐? 0. 0. 0만큼 좋은 숫자 어딨어? 맞죠? 0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 곱하기 0, 0, 마이너스 3은 0, 0, 0 대입하니까 C. 그럼 대입했더니 C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럼 C가 나왔네? 그러면 3은 C. 여기다 3 넣으면 B는 마이너스 2. 맞아요? 그럼 찾았어. B랑 C까지 찾았어. 그럼 A를 찾아야 돼. 1은 이미 안 돼. 1은 이미 했으니까. 0도 안 돼. 그러면 뭘 넣어봐? 이제는 진짜 본인 마음대로. 이제는 아무거나 넣어봤는데 마이너스 1 같은 거 넣어보면 마이너스 2 곱하기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 플러스 B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C니까 3 없어지고 2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2로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는 1 A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게 수치대입법이고요. 자, 개수비교법. 개수비교법은 x세제곱 a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a 마이너스 1의 x제곱 맞죠? 그 다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ax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a의 x 맞아요? 그리고 플러스 3 그럼 얘가 x세제곱 bx 마이너스 2x 플러스 c랑 같다. 그럼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건 3이랑 c랑 개수를 비교하는 거 상수항끼리. 그래서 c는 3 1차항 같아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 맞죠? 맞죠? 그리고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2죠. 그러면 2차항 같아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2 같은 값이 나오죠? 그쵸? 편하신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진짜 이건 1번 같은 경우는 진짜 뭘 써도 상관없을 정도로 얘는 수치대입법이나 개수비교법이나 큰 차이가 없는 친구 중에 하나야. 이해됐어요?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수치대입법이 편하다라는 게 결정이 돼 있는 거야. 사실. 왜? 1차식이 너무 많이 보여요. 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또 있어. 뭐 있어? 그쵸? x. 자,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건 요 x입니다. x 많이 놓치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수치대입법을 쓰는 게 좋은데 수치대입법을 쓸 때 넣어야 될 게 정해졌어 또. x에다 뭘 대입하면 좋을까? 마이너스 1. 얘를 없앨 수 있는 2. 얘를 없앨 수 있는 0.
이렇게 대입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얘는 확실하게 개수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게 빠릅니다. 훨씬 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먼저 넣어보면 얘 0돼서 없어지고 0돼서 없어지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 일단 좌변부터 2 플러스 6 마이너스 2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니까 b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이거죠? 그쵸? 바로 b가 나오네. 여기 3이니까 b는 2. 그쵸? 그 다음에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2, 4,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는 요거 없어지고 여기다 2 집어넣은 거니까 c 곱하기 2 곱하기 3. 그러면 마이너스 6은 6c, c는 마이너스 1 나오네. 맞죠? 그 다음 남은 거 뭐? 이제 0 남았네. 0 대입하면 0 마이너스 2. 여기 0 대입하면 얘 사라지고 얘 사라져서 여기만 0 넣는 거죠. 그쵸? 그래서 a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러면은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2니까 a는 몇? 1. 맞나요? 그래서 얘는 사실 진짜 너무 명확하게 수치 대입법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아니잖아. 그럼 문제를 보고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뭘 쓸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쓸 거를 결정하고 수치 대입법은 그래서 보다 보면은 아 얘는 수치 대입법이 좋겠다 라는 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1차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이런 경우. 그래서 이런 거. 자, 이제 너희가 알아야 될 거는 항등식의 표현법인데, 자, 항등식의 표현법은 이게 왜 내가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책에 있는데, 책에 몇 페이지에 있냐면, 자, 38페이지에 그 항등식의 표현법이라 그래서 중간에 참고라고 있어요. 중간 부분에 보면은 예제 바로 위에 맨 밑에 문제 바로 위에 참고라고 있죠. 자, 항등식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을 어떻게 말을 하냐면 x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쵸? 두 번째가 모든 x에 대하여. 자, 모든과 같은 말이 임의의 x에 대하여야. 됐어요? 모든과 임의의 x는 같은 말이야. 임의의 x라는 거는 내 마음대로 x를 선정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모든 x는 x를 아무거나 다 모든 수를 다 갖다 넣어도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 네 번째에 있는 어떤 x값에 대하여도 라는 말은 그렇게 자주 쓰진 않아요. 문제들이 저 네 번째 표현은 그렇게 자주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셔도 딱히 지장은 없을 겁니다. 네 번째 거는. 근데 요 세 개는 종류별로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너희가 1학년 때 많이 볼 거는 x에 관계없이, k에 관계없이, 뭐 m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어떤 문자에 관계없이라고 하면 그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러면 자, 그 문자에 대한 k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k에 관한 항등식이잖아요. 그러면 푸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을 쓰시는 거예요. k에 관계없으니까 k에 관한 내림차순을 쓰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k에 관한 내림차순 쓰면은 자 이거 2kx 마이너스 x 플러스 ky 플러스 y 마이너스 k 마이너스 7은 0이니까 자 k에 관한 내림차순이죠. 그럼 k 가장 높은 차수가 몇 차? 1차죠. 그럼 1차 묶어. k로 묶으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 그쵸? 그리고 k가 없는 상수. 상수.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7. 0. 이렇게. 맞죠? 그러면 k에 관한 내림차순 썼을 때
0이 되기 위한 조건, K의 관계없이 항상 0이 되려면 개수들이 각각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됐죠? 그쵸? 그래서, EX 플러스 Y 마이너스 1도 0이어야 하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7도 0이 돼야 합니다. 이게 조건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어떻게 연립하면 되겠네. 3x 플러스 6은 0이다. x는 마이너스 2. y는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2니까 마이너스 5? 5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됐어? 이게 항등식을 푸는 기본적인 방법이야. 그래서 뭐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존재하면 이런 식으로 잠깐만 큰일 났다 이거 저 녹화하면은 녹화가 안 되는 거구나. 이거를 안 지웠었네. 깜짝이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나타내준다. 됐죠? 됐죠? 자, 마찬가지. XY에 대한,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맞죠? 그럼 XY에 관한 항등식이잖아. 그러면 X랑 Y에 관한 식으로 묶어서 내림차순을 쓰는 거야. 그러면은, 자, 일단 전개부터 해야죠. AX, 마이너스 2AY, 플러스 3BY, 마이너스 BX, 플러스 2X, 마이너스 3Y는 0이다. 맞죠? 그러면 X는 X끼리, Y는 Y끼리, XY가 없는 건 XY가 없는 것끼리. 그럼 X끼리, X, 여기도 X, 여기도 X. 그러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2X. 다음, 얘. 마이너스 2A 플러스 3B 마이너스 3Y는 0. XY가 없는 건 없죠? 이런 식으로. 됐죠? 됐죠? 그러면 얘가 XY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였어? 얘도 0, 얘도 0. 그래서 A-B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A 플러스 3B 마이너스 3이랑 0이 되는 거를 연립하면 되죠, 또? 그쵸? 그래서 연립하면, 자, 마이너스 2를 곱할게요. 그냥 2를 곱해도 되잖아. 2A 마이너스 2B 플러스 4. 그럼 더하면 B 플러스 1, 0.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으면 A는 마이너스 3인가요?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등식은 앞으로 너희가 항등식을 지금 배웠으니까 선생님 당연히 항등식 지금 배운 거 이렇게 보면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문제에서 너네가 항등식에 대한 말을 안 주고 자,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 K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항상 들어가는 문제들이 있을 거야. 그 말을 보면 K로 묶어서 항등식을 이용한다는 걸 반드시 머릿속에서 먼저 떠올려야 돼요. 이 항등식에 대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 항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그 말했던 38페이지에 있는 그 참고 있죠. 그 말들을 보고 얘가 항등식이구나 라는 걸 떠올리는 게 일단 1번이야. 제일 중요해 그게. 왜냐면 어디 가서 이렇게 해서 항등식을 이용하시오라고 말을 해주지 않아 절대로. 그냥 요 말이 들어가 있고 끝나지. 그러면 너네가 그 말을 보고 항등식이라는 걸 유추해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수학은 이렇게 딱 문제에서 준 언어를 보고 내가 알고 있는 걸 유추해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항상. 다음. 자, 이제부터 진짜 자주 다루게 될 내용인데 나눗셈과 항등식은 우리가 항상 말하죠. A는 BQ 플러스 R. 이거 먼저 쓰고 시작한다. 무조건. 질문을 나왔는데 이게 없다? 그러면 이거부터 다시 쓰시면 돼요.
이거를 일단 써놓고 시작입니다. 자, 보시면 얘가 A고 얘가 B고 나눴을 때 나머지가 R이고 Q는 모르니까 그냥 Q라고 냅두겠네요. 그러면 그쵸? 그러면 써봐. X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X제곱 B Q는 모르니까 QX 이렇게 쓰는 거야. X에 관한 식일 수 있으니까. 그쵸? 플러스 R 이렇게 써주는 거야. 아니, R을, EX 플러스 1 미안.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서 팁을 하나 더 주자면, 이제, 자, B라는 친구의 식을 잘 보시면, B라는 친구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맞죠? 자, 인수분해가 될 때는 더 좋은 방법은 인수분해를 해서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인수분해를 해서. 그럼 x-2, x-1, qx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얘랑 얘는 서로 같아 달라? 같죠? 같은 거죠. 항상 같은 거죠. x에다 뭘 넣어도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이 식과 이 식에 x에다가 아무거나 넣어봐도 된다라는 거야. 그럼 뭘 넣어보는 게 좋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수치대입법을 쓸 거라는 거야. 이제 수치대입법을 좀 자주 쓰게 될 거예요. 여기 뭘 넣어보는 게 좋을까? 1, 2. 왜? 나는 이 친구가 상당히 거슬리거든? 너무 보기 싫거든? 왜? 아무 정보도 없는 친구잖아. 맞죠? 이 친구가 있는 게 사실 기분이 나빠. 이 친구 하나 때문에, 정보도 모르는 이 친구 하나 때문에 나머지를 해결이 안 돼. 사실 얘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거 전개하면 얘 나온다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친구를 모르기 때문에 얘를 없애고 싶은 거야. 여기다가 숫자를 넣음으로써. 없앨 수 있잖아. 물론 못 없애면 없앨 수 없는 거니까 그거는 얘에 대한 정보를 내가 찾아야겠죠. 근데 얘는 지금 없앨 수 있는 상태인 거야. x에다가 1과 2를 대입함으로써.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 1ab 는 여기다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0이죠. 그럼 얘 0하고 같이 곱해져 있는 나머지는 사라지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 1 넣으면 3 이렇게 되는 거야. 2를 대입하면 8 플러스 2a 플러스 b. 얘도 또 2가 얘가 여기 되면서 나머지 곱해진 친구도 같이 사라지죠. 그러면 2 대입하면 5. 그럼 연립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a는 5 a는 마이너스 5. 그럼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b도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7인가요?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그러니까 이 친구를 삭제할 수 있는 값들이 보여. 근데 수치대입법을 쓰기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야? 또 1차식이 보이죠? 그렇죠? 1차식이 자꾸 눈에 아른아른 거리면서 보이죠? 그래서 사실 얘네가 나오는 거는 사실 명확해. 목적이 명확해. 나 좀 없애주세요, 이거야. 나 좀 삭제해주세요 라는 의도로 나오는 애들이야, 얘네들은. 항상. 그럼 원하는 대로 해줘야죠, 항상. 그쵸? 그 목적을 잘 생각하세요. 꼭 나오는 이유. 자, 근데 2번처럼 겁나 치사하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B, QX 플러스 나머지가 있어야 되는데 떨어진다는 식의 나머지가 0인 거죠. 그쵸?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겁나 치사하게.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뭘 넣어볼 수도 없어요. 심지어 얘 0을 만드는 것도 지금 못 찾아요. 근해 공식을 써보면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여기 음수되네. 맞죠? 찾을 수도 없어요. 좋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수치대입법 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죠?
그러면 나는 이 친구의 정보를 구해야 돼요. 자, 이 친구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자, 얘가 3차식이네요. 그럼 얘는 2차식이니까 몇 차여야 할까요? 1차여야 하죠. 반드시. 상수항이면 곱했을 때 2차밖에 안 되고요. 2차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4차, 5차 이렇게 넘어갈 거잖아요. 3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QX는 1차라는 거 알아. 그러면은 얘를 AX 플러스 B라고 둘 건데 QX를 그러면 X제곱과 AX를 곱했을 때 뭐가 돼야 돼? X세제곱이 돼야 되죠. 그럼 여기서 A랑 B를 쓰지 말자. A, B가 여기 있으니까 미안. MX 플러스 N이야. 죄송해요. X제곱과 MX를 곱했을 때 X세제곱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MX세제곱이니까 M이 몇인 거야? 1인 거 알고 있는 거죠. 네. M은 1입니다. 그럼 N은 어떻게 찾을까요? 상수항끼리 곱한 게 여기 있죠. 1과 N을 곱했을 때 상수항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N이 몇이야? 2라는 거 알죠? 그럼 우리는 QS에 대한 정보가 있는 거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랑 같은 거야. 됐어요? 이렇게 문제를, 사실 얘도 그래서 맘먹고 찾으려면은 QX X 플러스 N 이렇게 써놓고서 전개한 다음에 개수 비교했어도 되긴 합니다. 근데 인수분해가 될 때는 무조건 수치 대입법이 훨씬 더 좋아요. 이렇게 1차식으로 정리가 될 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이해하죠? 근데 얘는 아예 그조차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치 대입법을 쓰는 거야. 아니, 개수 비교법을. 그래서 이걸 전개하면 X세제곱, X제곱, 2X제곱이니까 3X제곱, 2X, 1X니까 3X 곱하면 2. 그래서 개수를 비교해주면 A랑 B가 뭐야? 3, B도 3. 됐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결국은 정보는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친구에 대한 정보는.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형태를 진짜 자주 쓰게 될 거거든? 진짜 자주 쓸 거기 때문에 요거 머릿속에서 웬만하면 다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거의 문제의 단점이 항상 있는 게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원리는 존재하는데 너희가 대부분 나중에 외워서 풀기 시작해요. 뭘 외우냐? 얘는 실제로 조립제법을 쓰시면 되는데요. X-1, X-1, X-1 총 몇 번 나와? 3번 나오죠? 그쵸? 그럼 X-1이 3번 나오니까 조립제법을 자, 3, 0, -1, 2 요거 조립제법 있죠? 요거 조립제법을 X-1이니까 1로 3번 하시면 돼요. 3번. 딱 3번. 3 더하면 3 곱하면 3 더하면 2 곱하면 2 4. 한 번. 다시 1로 한 번 더. 3 6 6 8 두 번. 그쵸? 마지막 세 번째 1 3 9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항상 얘가 A, B, C, D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알아야겠죠? 이유가 있어요. 이유도 모르고 저거를 외우면 분명히 너네가 실수해서 틀리는 문제가 생기거든. 자, 잘 봐. 이유가 뭐냐면 3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여기 x 마이너스 1로 여기까지 묶어. 그러면 x 마이너스 1로 묶었을 때 여기 a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b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c의 플러스 d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뭐야? 자, 3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이 뭔가 있을 건데 나머지가 뭐다? d죠. 얘는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조립제법 쓸 수 있는 거잖아. x-1, x가 0 되니까 1이죠?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다? D이다 라는 게 결정이 된 거죠. 여기까지 됐어? 그럼 몫은 뭐야? 3x제곱 3x 3이죠. 자, 그럼 봐봐. 요 몫은 3x제곱 3x 플러스 2랑 같은 거야. 맞아? 맞아? 요 친구는. 그럼 얘도 x-를 또 묶어. 또 묶으면 a의 x-1 플러스 b의 플러스 c거든요? 그럼 요 친구는 x-1로 또 나누면 또 나머지가 뭐인 거야? c인 거죠. 그래서 3x, 3, 2를 1로 x-1로 나누면 했을 때 마지막에 나온 나머지가 c다 이렇게 찾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이번에는 요 몫이 뭐야? 3x 플러스 6인 거죠. 몫이 이거니까. 그쵸? 그러면 3x 플러스 6이 자 x-1 곱하기 a 플러스 b야. 자 3x 플러스 6은 또 x-로 또 나누면 이번엔 몫이 a고 나머지가 b야. 맞아요? 맞아요? 몫이 a고 나머지가 b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조립제법을 요거의 횟수, 요거 나온 횟수만큼 해주시면 돼요. 이해됐어? 이해됐어?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나중에 이거 많이 해보면 나중에 너희가 이거는 모르고 그냥 조립제법 3번 하면 되지 4번 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끝나거든. 근데 그러면 틀리는 문제들이 가끔 있을 거야 분명. 그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틀렸는지. 원인을 알 수는 있어. 틀리는 이유가 있거든. 조립제법의 함정들. 조립제법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지? 우리 지난 시간에 조립제법 이럴 때 문제가 된다. 분수? 아니야. 분수 말고. 그쵸? x의 개수가 1이 아닐 때가 문제가 돼. x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 할 때 이 1로 나누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 그럴 때 너네가 실수 좀 많이 할 거예요. 한번 그때 또 한번 선생님이 보고 설명을 해 드릴게요. 왜 그런지. 물론 본인이 알아내면 훨씬 더 좋긴 한데 안 되면 질문을 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이제 좀 넘어가서 이제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라는 건데 오늘은 딱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까지 할 거고. 자,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는 사실 같은 겁니다.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의 차이점은 딱 그거야. 나머지가 0이면 인수 정리라고 부르는 거고요. 나머지가 0이 아니면 나머지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인수 정리는 나머지 정리의 일부분이야. 왜냐면은 나머지가 그냥 나머지 정리 모든 걸 다 나머지 정리라고 말을 해. 그 중에 나머지가 뭐 3일 수도 있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5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뭐 나머지가 뭐 어떤 값일 수도 있는데 나머지가 0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가 딱 0이 됐을 때 우리는 인수정리라고 이름을 바꾼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인수정리도 나머지 정리 중에 하나야. 나머지 정리 중에 하나야. 그럼 나머지 정리가 뭐냐? 이제 우리가 조금은 귀찮은 걸 하나 해결할 수 있는 식입니다. 조금은 귀찮은 걸 해결할 수 있는 식이야. 뭐냐면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그랬죠. A를 B로 나누면 몫은 뭔지 모르면 Q든 QS든 쓰고 더하기 나머지 R을 써야 한다. 이거 반드시 써야 한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쵸? 선생님이 이거 반드시 쓰라 그랬어요. 자, 근데 이거를 안 쓸 수 있는 경우가 이제 생겨요. 언제냐면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땐 이거를 안 써도 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제.
왜 안 써도 되냐? 잘 봐. fx를 x-알파로 나눠. 맞죠? 그럼 몫은 뭔지 몰라. qx가 있겠죠? 나머지는 1차로 나왔으니까 뭐여야 돼? 상수죠, 상수. 1차보다 낮아야 되니까. 그래서 r로 쓰는 거야. 그럼 나머지 정리는 뭘 말하는 거냐면, 야, 이때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나머지가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나머지 한번 이거 둘은 항등식이죠, 결국은. 양변의 x에다 내가 같은 걸 대입해도 되는 거 아니야? 뭐를 대입해? 알파를 대입하면 없어지고 r이 됩니다. 무슨 말이야? fx에다가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x값을 대입하죠. 그럼 그게 나머지가 된다는 소리야. 항상.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이해가? 그러니까 1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이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앞으로는 요걸 안 쓰고 요걸 바로 쓰셔도 됩니다.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러면 2차식부터는 다 이걸 써야겠죠? 그치? 2차식으로 나눴을 때부터는 다 이걸 써야 됩니다. 요거는 같은 말이야. 사실 얘가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러니까 그걸 대입한 게 나머지다 이 뜻이야. 같은 거야. 별 의미 없어요. 여기서 핵심은 얘가 0이 되는 x값을 대입하면 나머지다. 이것만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굳이 귀찮게 이거는 안 쓰셔도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너희가 문제를 잘 비교하셔야 돼요. 잘 봐. 여기서 보시면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반드시 상수니까 r로 쓸 수 있는 거가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뭔가 목과 나머지를 구할 때는 조리제법을 이용해야 되죠. 목도 필요하면. 근데 몫이 필요 없는 경우 또는 문제에서 몫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는 이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쓰는 게 훨씬 편한 거야. 왜? 어차피 Q가 필요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그 중에 그 인수, 나머지가 0이면 그때 우리는 인수정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수정리는 새로운 건 아닙니다. 나머지 정리 중에 나머지가 이 R이, 여기서 이 R이 0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R은 결국 어떤 상수 하나거든요. 뭐 10이 되든 100이 되든 마이너스 5가 되든 마이너스 7이 되든 어떤 숫자 중에 하나인데 그 수들 중에는 우리 0도 포함이 된 거잖아. 이때 R이 0이면 우리는 그거를 인수정리라고 표현하는 거야. F 알파가 0이다. 그쵸?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주냐? 나머지가 0이다라고 줄 수도 있고요.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또 인수로 갖는다. 인수로 갖는다. 이게 우리가 배웠던 인수분해랑 같은 겁니다. 사실 너네 인수분해 생각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x-2에 x-3이 1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x-2로 나누죠. 그럼 나머지가 있어 없어? 없죠. 없죠. 얘로 나누면 나눠 떨어진다요. 그게 인수분해를 하는 원리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인수분해를 하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라고 해서, 이건 물론 다음 주에 하겠지만, 인수분해 할 때,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계속. 앞에 배웠던 걸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해서 이어가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눠 떨어진다, 인수로 갖는다, 나머지가 0이다, 다 같은 말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인수정리를 새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인수정리는 나머지 정리 중에 나머지가 0이면 되는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됐죠? 됐죠? 그러면 문제를 풀기 전에 10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또 풀게요.
이제 나머지 정리에 관련된 문제들 보시면 아까 그랬죠?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이제 몫에 대한 얘기가 따로 없으면 우리가 무조건 뭐? 얘가 0이 되는 x값을 대입하면 나머지다. 맞죠? 그래서 얘는 이제부터 그거를 아까 말했던 그 a는 bq 플러스 r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a는 bq 플러스 r을 쓸 필요 없이 잘 봐. x-1로 나눴으니까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나머지가 돼야 되죠. 그쵸? 그래서 1을 대입해. 3 마이너스 1 플러스 a 플러스 5는 나머지가 4다. 이렇게 쓰는 거야 바로. 훨씬 더 간단하죠. 그러니까 1차식으로 나눴을 땐 나머지 정리를 계속 활용하는 거야. 자, 다음. 그럼 A를 먼저 찾아야지. 다음이 아니라. A는 8, 7 이항하면 마이너스 3인가요? 이렇게 되죠. 됐죠? 그리고 똑같아. 어쨌든 1차식으로 나눴잖아요. 0이 되는 값이 뭐야? 3분의 1이죠. 그럼 3분의 1을 대입한 게 나머지입니다. 그쵸? 그럼 3분의 1 대입해. 3 곱하기 27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5. 요게 나머지라는 거야. 3분의 1을 대입한 게. 그래서 얘가 9분의 1이 없어지고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5니까 4 이렇게가 나머지가 된다. 이해됐죠? 이게 나머지 정리를 쓰면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거를 이렇게 3x 세제곱 a는 b qx 플러스 r 이렇게 써서 x에다 1을 대입하자 이런 과정이 없어지는 거죠. 그쵸? 이 과정이 생략이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사용하면 좋다. 자, 2번. x-1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10이고 x 플러스 1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6이다. 그러면 둘 다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말해줬으니까 또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나머지가 돼야 되네. 8 플러스 4의 2 플러스 b 마이너스 4는 나머지 12이고 그쵸? 그 다음 x 플러스 1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그러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는 나머지 6이고 맞아요? 그럼 뭐 할 것 같아? 연립이죠? 안 봐도 연립이죠. 그래서 2a 플러스 b 잠깐만 16에다 8 4 a 마이너스 b 10에다가 1 더하니까 11 그쵸? 그래서 연립하면 더하면 3a 15 a는 5 b는 여기다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6 그쵸?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된다. 됐죠? 됐죠? 다음 자 1번 fx를 x 플러스 4로 나왔을 때 11을 자 여기서 찾아야 될 건 f의 마이너스 4는 11 요거 여기 나머지 정리 쓰는 거야. 나머지 정리 x가 0이 되는 마이너스 4를 x에다 대입하면 나머지다 요거를 먼저 쓰는 거야. 항상 됐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fx를 2차식으로 나눈 거야. fx를 2차식으로 나누었대요. 그때는 1차식이 아니니까 이거 써야겠죠? 몫이 뭔진 몰라. qx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나머지가 뭐죠? 이제 나머지 어떻게 써야 되지? 2차식으로 나왔잖아. 우리 지난 시간에 나머지 어떻게 써야 된다고 했어? as 플러스 b 1차식으로 됐어요? 1차식으로 rx라고 쓰지 않고요. 됐죠? 왜?
우리는 이 나머지를 구하는 게 핵심이거든. 나머지를 구해야 하거든요. 나머지를 그냥 RX로 쓰는 게 아니라 나머지가 정확히 1차식인 걸 표현해줘야 돼. 됐죠? 물론 1차 이하니까 A가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0이 안 된단 말은 없어요. 그러면 양변에다가 뭐를 대입할 수 있어? 뭐를 대입할 수 있어? 아, 여기 하나 더 있네. x-3으로 나눴을 때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와있죠? f의 3은 마이너스 3이다. 요것도 나와있죠? 그쵸? 그러니까 요걸로 쓴 게 요거고요. 여기까지 해서 쓴 게 요거인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양변에다 뭘 대입할 것 같아? 이 친구 보기 싫잖아. 또 이거 심지어 얘는 정보도 없죠. 왜냐면 아까는 얘가 뭐 3차식이니까 얘가 1차식이라도 된다 이런 정보 있는데 얘는 심지어 fs도 몇 차인지 몰라 우리가. 맞죠? 그러면 얘에 대한 정보는 진짜 1도 없죠. 그쵸? 그러면 이 친구 역시나 또 나 보기 싫잖아요. 그치? 자, 2차식으로 나갔을 때 이거 인수분해 되면 항상 말하지만 이렇게 안 주고 이거 전개된 걸로 줄 수도 있거든? 전개된 걸로 줄 수도 있는데 전개되는 걸로 줘도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고 쓰시는 게 좋아요, 항상. 이해됐어? 그리고 그러면 선생님 뭐라 써? 얘네가 뭘 말하고 있다고? 나 좀 없애주세요. 맞죠? 그래서 3이랑 마이너스 4를 대입하게 돼. 그치? 그럼 마이너스 4 대입하면 f의 마이너스 4는 요거 없어지고 여기에 마이너스 4 넣으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b. 근데 f의 마이너스 4가 뭐라는 걸 알아? 11이라고 알고 있네 우리가. 그쵸? 그럼 얘가 11이다. 그쵸? 그 다음 f에다가 3 넣으면은 f의 3은 없어지고 3a 플러스 b. 그쵸? 그러면 f의 3이 뭐라는 거 알아?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안 해. 그래서 둘이 뭐 한다? 또 연립하죠. 연립하면 마이너스 7, a는 14, a는 마이너스 2, b는 3인가? 3인 것 같은데, 그쵸? 그러면 우리가 찾는 요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a 플러스 3. 그래서 나머지를 구했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잘 봐. F2는 일단 3이다. 2를 대입하면 나머지다. 그쵸? 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나머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나머지 마이너스 1이다. 이거를 먼저 찾아준 거야. 그쵸? 그 다음에 뭐 하래? 얘를 A는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B 이거 인수분해 되니까 인수분해 해서 쓰라 그랬죠? 항상 인수분해 되는 건 인수분해 해서 써라 이렇게 BQ 플러스 또 나머지 몇 차? 1차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그쵸? 그래서 AX 플러스 B 그럼 양변에다 또 대입할 거 눈에 보이죠? 광고하고 있죠? 거대하게 광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2를 먼저 대입하면 여기도 다 2 대입하는 거야 2 4-2 플러스 1에 F2는 없어지고 여기다 2 대입한 거 2A 플러스 B 그럼 얘가 뭐야? 자 요거 몇이야? 3에다가 F2 곱하는 거니까 F2가 3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럼 3에다 3 곱하는 거니까 9다 그쵸? 그 다음 마이너스 2 또 넣어 4 플러스 2 플러스 1에 F의 마이너스 2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B 그러면 7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7 그쵸? 그럼 더하면 2B는 2 B는 1 A는 3가? 그쵸? 그쵸?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나머지는 4x 플러스 1이다. 그쵸? 뭐, 이렇게 해서 얘가 rx 이렇게 얘기하고 뭐,
문제에서는 너희 그런 거 봤죠? RX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R3 구하시오 뭐 이런 것도 나오잖아. 그쵸? R7, 뭐 R2 뭐 이런 거 구하시오 이런 거 나오죠? 그런 것까지도 해결할 수 있게끔 식을 쓸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얘가 결과적으로 RX라, 근데 너네가 이게 아마 문제에서 많이 낚이는 게 나머지,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할 때라고 쓰면은 RX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RX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써야 돼요. 알았지? 이거 실수 되게 많이 하거든. 문제에서 얘는 다행히 RX라는 말을 안 써주기 때문에 너희가 이거를 실수 안 하는 경우들이 잘 있는데, 문제에서 RX, 나머지를 RX라 할 때라고 썼으면 너네도 여기서 RX를 쓰는 경우가 있어. 그것만 실수 안 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된다. 자, 요거는 자, 미리 얘기할게요. 아마 오늘 수업을 해도 다음 시간에 또 못 풀고 다다음 시간에 또 못 풀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너희만 그래왔던 게 아니고 지금까지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수업을 10년 이상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한 번에 이해하고 푼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시험 때까지도 이해를 못해서 그냥 풀이를 외워버리고 시험 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그걸 풀이를 외우고 하면은 수학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나중에 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다행인 거는 요거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만 쓰고 더 이상 쓸 일은 없습니다. 됐죠? 딱 그래서 딱 한 번 쓰고 말 거기 때문에 얘는 풀이를 안 되면 풀이 자체를 외워버리고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넘기더라도. 어차피 중간고사 딱 한 번 쓰고 더 이상 쓸 일 없거든. 그만큼 어려운 내용이고 사실 얘는 발전 문제 이상으로 들어가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난이도 문제입니다. 왜냐면 일단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선생님이 이해하게끔 노력하려고 준비해서 비유를 해서 최대한 보여주긴 할 거야. 보여주긴 할 건데 그게 뒤에 나중에 너희가 다음 주가 됐을 때, 물론 다음 주가 됐을 때 이 문제에 대한 걸 다시 한 번 더 피드백할 때 보겠지만 아마 그때 거의 대부분 질문할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질문을 할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뭐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야 되죠. 자, 일단은 원리를 말하기 전에 일단은 해결하는 방법을 먼저 알면, 자, 일단은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fx는 2차식으로 나눴다. qx 나머지 3x 플러스 2다. 요거 하나랑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f의 마이너스 1은 나머지 3이다. 요거까지 쓰는 건 맞죠? 여기까지 쓰는 건 크게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이제 얘로 나눴을 때니까 fx를 x-1의 제곱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은 뭔지 몰라요. qx라고 두고 일단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그쵸? 그러면 나머지가 뭐야? 2차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두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기까지 문제 있는 거 없죠? 자, 여기까지가 문제가 아니야. 여기까지는 다 써. 우리가 배운 것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이렇게 쓰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그쵸? 자, 이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야. 갑자기 답지에 보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x-1로 나눴을 때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원래 fx가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3x 플러스 2잖아 나머지가. 근데 얘로 나누면 몫이 a고 나머지가 3x 플러스 2야. 이렇게 돼요. 이제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죠. 선생님이 말했던 외우는 포인트가 사실 이거거든. 풀이를 외우는 거는 사실 요거랑 같다라는 걸 외우시면 돼요. 2차식과 나머지가 A가 무조건 몫이 되고요. 나머지를 이렇게 뒀을 때 요 A가 무조건 몫이 되고요. 그리고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랑 이 나머지를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랑 서로 같다. 이걸 외우는 거야. 외우게 되면. 이해됐어? 자, 그러면은 이제 왜 그런지는 알아야 되잖아. 그쵸? 잘 봐. 선생님이 비유를 해줄 거야.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이거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이해시키기거든.
1학년 애들한테 이걸 이해시키고 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 자, 선생님이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고 찾아낸 거야. 5로 나눠. 5로 나눠. 그러면 우리 나눌 수 있잖아. 몫은 7이고 나머지 2다.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30 더하기 7을 5로 나눈대. 5로 나눈대. 그러면 이렇게 쓰지 말고 5로 나눴을 때 어떤 몫이 존재하고 나머지가 R이 존재하겠죠. 맞죠? 맞죠? 그럼 봐봐. 30은 5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져, 안 떨어져? 나눠 떨어지죠. 예를 들면 30이라는 거는 30을 이렇게 쓰지도 않고 심지어 5 곱하기 6으로 쓰기도 합니다. 자, 5 곱하기 6은 5로 나눴을 때 5가 있으니까 나눠지죠. 약분이 되는 걸 우리가 나눠진다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그럼 너네 생각해봐. 7을 5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야? 2죠. 그게 37을 5로 나눈 나머지랑 어때? 항상 같아요. 자, 5 곱하기 5를 한 다음에 12죠. 얘를 5로 나눠도 몫이 존재하고 나머지가 존재하거든요. 그 나머지는 서로 다 뭘로 같아? 2로 같아요. 5 곱하기 5는 5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잖아. 맞지? 그러면 12를 5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이야? 2네. 요거 이해가? 요거는 알겠죠? 뭐 요건 숫자로 보니까 요건 모를 수는 없죠? 그쵸? 잘 봐. 얘가 여기서 요 친구가 37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됐어? 그리고 얘는 5고 얘가 6이라는 거거든? 그러면 얘가 나머지인 거야. 얘가 7이라는 애야. 얘, 여기서. 그럼 37은 5 곱하기 6 더하기 7 이렇게 쓰는 게 맞잖아요. 맞지? 잘 봐. 근데 37을 내가 아까 5라는 애로 나눴다고 했어. 나머지가 2인 거죠. 맞지? 맞지?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 7을 5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다? 2다. 이해돼? 이해돼? 7을 5로 나누면 37을 5로 나눈 나머지와 같다. 맞죠? 맞죠? 근데 그럼 선생님 그때 몫은 어떻게 찾아요? 라고 물어보면 얘는 몫은 A밖에 안 돼요. 왜? 얘가 2차식이잖아. 식으로 보면. 얘도 2차식이잖아. 그럼 2차식과 2차식이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상수가 곱해져야지 2차식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상수는 이 최고차항이 맞춰져야지 상수가 돼요. 맞춰져야 돼요. 왜냐면 얘를 더해서 얘는 1차잖아요. 1차를 더해서는 x제곱의 개수를 바꿀 수 없죠. 그럼 x제곱의 개수를 결정하는 건 여기서만이잖아. 그럼 둘은 같은 식이어야 한다며. 그치? 그러면 그 최고차항의 개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거를 이해하고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도 어렵죠? 지금도 어렵죠? 그래서 나중에 이 풀이를 외우기도 합니다. 원리는 이거야, 원리는. 그러니까 여기 더해진 거를 똑같이 나누더라도 나머지는 같아져야 된다. 왜? 얘가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나눠 떨어진다는 건 요거를 우리가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요거 약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눠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도 같다라는 거야. 항상.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쓰고, 그러면 우리가 요 친구랑 요 친구는 같은 거잖아요, 결국은. 같다라고, AS제곱 플러스 BS 플러스 C랑 얘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얘보다는 얘가 좋아요. 왜 좋아? 얘는 문자가 A, B, C 세 개나 존재하고요. 얘는 A 하나만 딱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요거를 x-1의 제곱, x 플러스 1, qx 플러스 요거 대신 요걸로 바꿔서 x-1의 제곱 곱하기 a 플러스 3x 플러스 2로 바꿔서 쓰는 거야. 그러면 아까까지는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요걸 찾아야 됐는데, 그러면은 첫 번째로 먼저 생각할 거는 대입해서 먼저 찾으려고 했더니 문자가 3개니까 3번을 대입할 게 필요해. 맞죠? 근데 딱 봐도 1이랑 마이너스 1밖에 없죠. 2번 대입해서는 문자 3개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실제로 너네가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는 봐봐. 연립을 하기 위해서는 문자의 개수만큼 식이 존재해야 합니다. 문자가 4개면 식이 4개여야 연립을 해서 ABCD를 구할 수 있고요. 문자가 ABC 3개잖아요. 그럼 식이 3개여야 ABC를 구할 수 있고요. 너네가 알고 있는 그 문자 2개 A, B로 된 연립방정식은 식이 맨날 몇 개야? 2개만 있으면 됐죠. 실제로 방정식은 문자의 개수만큼 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1차 방정식은 식 하나로 X값을 찾을 수 있는 거야. 왜? X 문자 하나잖아요. 3X 플러스 2가 뭐 7이다. X 하나잖아. 그러니까 식 하나로 그 X를 찾는 거야. 근데 연립방정식은 XY 문자가 2개니까 식이 2개가 필요한 거죠. 그럼 XY Z면은 식이 3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목적이 뭐냐면 식이 3개, 문자가 3개인 거는 식이 3개고 식이 3개인 거를 2개로 만들어서 문자 2개인 걸 2개로 만드는 거야. 그럼 2개인 걸로 만들었으니까 또 연립해서 1개로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문자가 3개인 거를 2개로 만들고 2개인 거를 1개로 만들고, 그럼 4개짜리는 4개짜리를 3개로 만들고 3개짜리를 2개로 만들고 2개짜리를 1개로 만드는 과정인 거죠. 근데 원래 그래서 문자 3개짜리 연립방정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길어. 3개짜리를 2개짜리를 만들고 2개짜리를 1개짜리를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2개짜리를 한 번 더 하는 것 뿐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교육과정에서 그러면서 없어진 거야. 그래서 너네 중학교 때는 3개짜리 연립방정식을 안 하고 어떻게? 맨날 그 문자 3개 있어도 하나 딱 대입하면 나머지 하나가 그냥 바로 나오게끔 보통 문제가 나오잖아. 그쵸? 그래서 사실상 문자 2개짜리 연립방정식이거든. 그래서 얘도 ABC를 구하려면 3개를 대입해서 식을 3개 찾아야 되는데 대입할 게 2개밖에 없으니까 대입해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렇게 바꿔주는 거거든. 그 작업을. 그러면 문자가 이제 하나니까 한 번만 대입하면 딱 끝낼 수 있죠. 그쵸? 근데 봐봐. 우리는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한 거야. 맞죠? 그 우리가 이용하지 않은 식이 하나 있어. 뭐 있죠? 우리가 이용하지 않은 친구? 얘죠, 얘. 아직까지 한 번도 써보지 않는 이 친구.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F의 마이너스 1은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없어지죠? 역시나 이 친구가 꼴 보기 싫어서 없애는 거야.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의 2.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러면 A가 F-1이 3이니까 얘가 3이야. 그래서 A는 몇? 1. 그럼 우리는 요 나머지를 찾는 게 목적이었는데 얘랑 같으니까 얘를 찾아도 되는 거네? 그럼 A에다가 몇을 대입한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랑 같은 거는 x-1의 제곱 곱하기 1 플러스 3x 플러스 2랑 같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x 플러스 1 플러스 2, 3. 얘가 나머지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이 문제는 시간을 선생님이 오래 쓰더라도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일단 원리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원리는. 근데 이거를 모른다고 너희가 문제가 있는 학생이 아니라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푼 학생을 난 본 적이 잘 없어요. 지금까지 이걸 하면서 이걸 이해하고 푼 학생은 몇 명 안 돼. 이거 자체가 어려운 것도 맞고 실제로 이거를 다음 주나 피드백 할 때 아니면 또 숙제 내주면은 너희가 할 때 100% 풀어낼 거라고 장담은 안 해요. 나도. 그만큼 어려운 거니까. 그리고 그 비율이 내가 볼 때 10%도 안 되거든. 실제로. 그만큼 어려운 거니까 연습은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너희가 어떻게 해결하냐면 진짜 그냥 여기서 여기로 내려가는 풀이를 외워서 씁니다. 그냥 얘로 나누자. 그래서 나머지 이거랑 같다. 그걸 쓰자. 그런데 몫은 어떻게 써야 돼? 그러면 최고차항 계속 갖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렇게 해서 바꾸는 거야. 그 과정만 하면은 나머지는 또 요거 이용해서 마지막 대입하고 찾는 거는 쓰는 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래서 풀이를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어차피 이거는 1학년 1학기 때만 씁니다. 그 이후에 쓸 일은 있다 없다? 진짜 없습니다. 내 장담하고 얘기할 수 있어. 더 이상 쓸 일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고등학교 언제냐면은 2학년 때 한 번 나오거든, 이런 문제가. 근데 어차피 요거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운 미분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지금 당장 미분을 모르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 시험에도 나올 만도 하고 어렵게 내면은 충분히 내기 좋아가지고 물론 어렵지 않은 학교들은 이런 거 잘 안 냅니다. 진짜 어려워서 요거는 이해 안 되면은 선생님이 맞다 너네 그 단톡방에 선생님이 영상 올리는 거를 안 올려놨더라고. 오늘 올려놓을 테니까 들어가서 다시 보고 이해 안 되면 또 질문하고 이거는 질문 많이 하세요. 이거는 사실 이 문제는 선생님은 각오하고 있어. 여기 8명의 학생이 최소한 각자 1인당 한 3번씩은 질문할 거라는 거는 알고 있어. 감안하고 있거든. 자, 다음. fx를 2차식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이거래요. 근데 2차식 인수분해가 돼? 안 돼? 되죠? 되죠? 인수분해 합니다. fx를 x-1, x 플러스 2. 몫이 qs가 있을 거고 나머지가 3x 마이너스 2다.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를 잘 보시면은 이상한 친구가 x 플러스 x 마이너스 2로 나갔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요. 그럼 x에다 뭘 집어넣으라고? 2를 집어넣으면 나머지라 그랬잖아. 맞죠? 그러면 f에 여기다 2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4 빼기 3이니까 f의 1이 나머지인 거야,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는 얘야, 얘. 맞죠? 그럼 난 뭘 구하는 게 목적이야? F1 구하는 게 목적이죠. R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그게 F1이랑 같으니까 그럼 F1을 구해도 되네. 그 F1을 여기서 어떻게 구해? 1을 대입하면 구할 수 있죠. 네, 1 대입해. 그럼 F의 1은 1. 맞아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F의 1이 1이니까 그 R도 1이겠죠? 이렇게 해서 나머지 구하. 이해됐죠? 대입하는 거 여기다가 그냥 똑같이 X 보이는 X에는 다 같은 값을 대입하시면 돼요. 대입의 기본 조건은 그겁니다. 자, 요 문제는 잘 봐. 요 문제는 이제 조금 너네가 이제 살짝 잘 보시면 fx를 x-1차식으로 나눴죠? 그러면 f의 2는 나머지다. 이거죠? 그쵸? 그리고 qx는 q-3은 나머지 3이다. 요거까지 쓰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f의 마이너스 3은 나머지다. 이걸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이렇게 쓰면은 원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맞죠? 근데 안 나오죠? 이걸로 뭘 찾을 수 있어? 이 세 개로? 잘 봐. 얘는 여기서 틀렸어.
선생님 시키는 대로 fx를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5다. 썼잖아. 근데 왜 문제지? 잘 봐. 선생님이 아까 이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아까 이 문제는 f의 마이너스 4가 11이, 아까 이거 했던 거죠? f의 마이너스 4가 11이다 했던 거죠? 맞죠? 요 문제랑 1차식으로 나눈 거는 똑같아. 그래서 여기 1차식으로 나눈 거는 다 똑같아. 그래서 쓰는 거 똑같아야 되는데, 요 친구는 요게 되고, 요 친구는 요렇게 쓰는 게 되고, 요 친구는 이렇게 써야 합니다. 얘는 A는 BQ 플러스 R을 써야 돼요. 왜 그럴까? 무슨 차이길래? 선생님 문제를 같이 띄워놓은 걸 문제를 보고 비교해보라는 거지. 왜 그럴까? 자, 정확히 표현하면은 QX를 대입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잘 봐. 얘는 1차식으로 나눴는데 몫이 굳이 QX라고 우리 말 안 해도 썼는데 문제에서 몫이 QX야 라고 준 거야. 맞죠? 근데 얘는 몫에 대한 얘기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얘는 문제 자체의 몫에 대한 얘기가 있어 없어? 있죠. 이 QX는 너희가 반드시 필요로 한 표현이야. 그럼 이 QX, 자, 아까 F의 2가 5라는 거는 이 표현 안에 QX라는 표현이 들어있어 없어? 없죠. 요걸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야. 문제가 줬잖아. 문제가 준 걸 내가 갖다 버리면 안 되잖아. 맞지? 야, QX가 문제에 존재했는데 너 요거 이렇게 쓰면 QX 여기서 어떻게 찾아? QX 어디 있어? 말 못하죠? 없으니까. 근데 얘는 애초에 QX에 대한 얘기가 일절 없죠? 그러면 표현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 그래서 자, 얘는 여기서 주어진 QX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쓰고요. 얘네는 아까 했던 대로 Q-3이 나머지니까 3이고요. F의 마이너스 3이 나머지다. 이렇게 쓰는 거는 그대로 가시면 돼요. 왜? 얘네는 똑같아. QX를 이걸로 나눴을 때 몫에 대한 얘기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그냥 이대로 쓰는 거야. 얘도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에 대한 얘기만 했지 몫에 대한 얘기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쓰는 거야. 근데 얘는 몫에 대한 얘기가 굳이 있다는 거는 너네한테 필요하니까. 항상 말하잖아. 수학은 문제에서 주는 게 전부다. 맞죠? 그걸 내 맘대로 빼면 못 푸는 문제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정확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문제에서 굳이 줬다는 이거는 너네가 버리지 말고 써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는데 난 F의 마이너스 3을 구하는 게 R이라며.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3을 한번 대입해보자라는 거죠. 마이너스 3 필요하니까. 그럼 마이너스 3 대입해봐. X에다가 다. F의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5 곱하기 Q의 마이너스 3 플러스 5 이렇게 됐는데 문제에서 또 준 게 Q의 마이너스 3을 난 알고 있네? 그럼 대입할 수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15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10 그러면 F의 마이너스 3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10이니까 나머지도 마이너스 10이다. 이제 구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문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Q에 대한 얘기, 몫에 대한 얘기가 있다? 그럼 반드시 이렇게 써주시고요. 됐죠? 몫에 대한 얘기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써주시고요. 1차식이어도. 그래서 헷갈리지 말고 이렇게. 그래서 너네 고등학교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 똑바로 읽어라. 왜냐면 너네도 알잖아. 너네 문제에서 2차 방정식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뭐 k에 대하여 뭐 이렇게 쭉 문제가 이렇게 원래 있잖아. 문제에서 너네 문제 어디부터 읽어? 다 여기부터 읽지 않아? 사실상 이거 봐 안 봐?
안 보지 않아? 그쵸? 왜냐면 중학교 때까지는 이거에 대한 말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 크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버릇이 생긴 거냐면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선생님한테 설명을 듣고 아 이거는 이렇게 써라 이렇게 쓰는 거다 1차식으로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게 이미 익숙해지잖아. 그러면 너네가 그 익숙해지는 순간 어떻게 돼? 그거에 관련돼서 필요 없는 것들을 안 읽는 버릇이 생기는 거야. 근데 너네 공통수학 원 하다 보면 나중에 요 2차라는 말이랑 2차가 없을 때랑 요 문제에서 요거 있죠. 요게 있고 없고로 답이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얘가? 그냥 방정식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2차 방정식 이렇게 써주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 2차라는 말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답이 달라져요. 이거 갖고 실수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게 어디서 생기는 문제야? 너네가 문제에 있는 버릇이 문제야. 문제를 읽을 때 절대 처음부터 안 읽어. 당연히 2차식이겠지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거야. 2차식 써있네. 식부터 봐요, 대부분. 거의 대부분. 선생님 장담하고 얘기할 수 있어. 다 식부터 볼걸? 왜 그렇게 돼? 중학교 때 그렇게 길들여져서. 왜? 중학교는 이 2차 방정식이면 너네 무조건 2차 방정식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2차라는 말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이 2차와 아닌 걸로 문제의 답이 바뀌지도 않아. 중학교 때 늘 그래 왔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버릇이 된 거지. 그거는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앞으로 자주 얘기할 건데 아마 질문 나오면은 선생님이 가끔 그런 경우 있을 거야. 문제 똑바로 읽어봐. 다시 읽어봐. 이런 것들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 너네가 문제를 다시 진짜 뭘 내가 빠뜨리고 읽었는지를 찾아내면서 그 버릇을 고쳐야 돼요. 알겠지? 알겠지? 잘해야 돼. 이거 진짜 잘해야 돼. 그래서 요거 이제부터는 별거 없습니다. 오히려 앞에 했던 애들이 어렵지. 얘네는 이제 별거 없어요. 자, 인수로 갖는다. 이거 나머지 정리 0이 나머지 0인 거죠? 나눠 떨어진다는 거죠? 자, x-2로 나누면 나눠 떨어진다. x-3으로 나누면 나눠 떨어진다. 그러면은 요거 0 되는 값. 2 대입하면은 8, 3, 24. 4a 플러스 2b 플러스 12는 나머지가 뭐다? 0이다. 맞죠? 맞죠? 3 대입해도 나머지 0이다. 맞죠? 이런 숫자가 너무 큰데요? 9a 3b 12는 0이다. 그쵸? 그럼 둘이 뭐해? 연립하죠? 근데 연립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 여기부터 2a 플러스 b 36에 2항와서 나누니까 마이너스 18인가요? 혹시 틀리면 얘기해줘야 돼. 3a 플러스 b 93에다가 3 나누니까 마이너스 31 맞죠? 그러면 빼면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는 게 낫겠다. 그럼 a는 이거에서 이거 빼니까 마이너스 13 그쵸? 그럼 b는 마이너스 13 넣으면은 마이너스 26에다가 8인가요? 이런 식으로. 그쵸? 뭐 연립은 뭐 굳이 말하는 동안 각자 다 알아서 잘하니까. 사실 너네가 첫 수업이 아니면은 이 연립은 잘 안 해줘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첫 수업이니까 이거를 연립을 해주는 건데 아마 시간 지나면 연립방정식은 너희 알아서 해 이렇게 넘길 수도 있어. 연립방정식까지 안 되면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뭐 연립방정식들은 다 잘하니까. 이런 식으로. 자, 마찬가지. 2차식으로 나눴는데 나눠 떨어진대요. 그러면 써야겠죠? 얘를 2차식으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0이다. 그쵸? 그럼 대입할 거 눈에 보이네.
또 일단 얘네 둘이 없앨 수 있는 거 대입할 수 있겠죠? 또 대입.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2는 0이다. 2 대입,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는 0이다. 또 뭐해? 또 연립이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니까 넘어가면 1 2A 플러스 B 마이너스 10인데 2 나누니까 마이너스 5 둘이 빼면은 3A 이거에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6 A는 마이너스 2 그럼 얘 2니까 B는 마이너스 1 됐죠? 이런 식으로 됐죠? 됐죠? 그래서 나눠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인 것만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앞에 거랑 사실 똑같죠? 여기까지가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